우리는 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르는 핵심 차이를 단 하나로 축약한다면 그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수정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사고의 존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인식하는 또 다른 수준의 의식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동물은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적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 인공지능 또한 주어진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해 작동한다. 물론 최근의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를 업데이트하지만 그 업데이트의 방향성과 구조는 여전히 외부에서 설계된 틀 안에 놓여 있다. 반면 인간은 자신의 내부 프로그램을 제3자처럼 인식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나 계산 기계를 넘어선다. 그러나 과학은 이 인간의 특별함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인간의 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수십 년간 진화한 기관이며 그 기본 구조는 여전히 동물적이다. 감각기관,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은 객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를 왜곡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의 망상활성계이다.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수한 정보 중에서 무엇을 의식으로 올릴지를 선택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선택한 세계의 일부를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뇌에서 필터링된 결과물이다. 이 사실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물은 자극에 대해 1차적 반응을 한다. 다치면 아프고 위험하면 도망친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반응 위에 또 하나의 반응을 덧붙인다.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세계가 본래 아무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려는 상태를 부조리라고 정의했다. 이 부조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고통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누군가 나의 인사를 지나쳤을 때 실제 사건은 단 하나다. 인사가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그 단순한 사실 위에다 수십 개의 가설을 만들어낸다. 왜 나를 무시했을까? 내가 실수했나?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닐까? 관계를 끝내야 하나? 이때 고통은 실제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해석에서 발생한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현상을 예측 처리 모델로 설명한다. 뇌는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측을 생성하고 그 예측과 실제의 입력의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 문제는 이 예측이 과거 경험과 기억에 의해 강하게 편향된다는 점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특히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학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진화적 전략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특성이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 추측,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직관이 아니라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현실보다 가능성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여기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기인식 능력이 동시에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처럼 단순한 고통 속에 머물겠지만 동시에 의미를 창조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능력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인식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의 관계를 인간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우선 감각을 바로 믿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감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현실 인식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편집된 세계이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각과 생각을 우리의 판단 기준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얻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응과 자극 사이의 간격이다. 외부 자극이나 내부 생각이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교의 관조, 심리학의 메타인지, 그리고 현대 뇌과학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으로도 설명된다. 이 작은 간격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충동적인 반응을 지연시키는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동물과 기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틈새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틈을 점점 더 좁히고 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인간의 주의를 붙잡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가 이미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인식의 왜곡을 더욱 악화시킨다. 결국 인간의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 알고리즘이 서로를 나쁜 방향으로 증폭시키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동일시이다. 보는 것을 믿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감정을 즉각적인 진실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이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결정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내장된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인식의 순간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 가능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간은 동물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